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곧 이룰 예플입니다. 여러분, 저라면 지금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안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안 되는지, 그러면 어디에 돈을 넣어야 똑똑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가 되게 높잖아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에요. 미국 금리랑 우리나라 금리랑 무슨 상관인데 진짜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A 한국은행이 있고 B 미국은행이 있어요. 근데 A 한국은행보다 B 미국은행의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실 건가요? 당연히 B 미국은행이겠죠? 한국보다 미국의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의 금리가 더 높네? 저기에 돈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있는 돈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유출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타격을 입으니까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미국 금리보다 낮게 금리를 설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같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 이유는 예적금 상품들의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셨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라면 같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는 파킹 통장을 되게 많이 쓰실 텐데 대부분의 파킹 통장이 변동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고정금리의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1년 동안 예치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적금만 꼬박꼬박 저축한다고 해서 절대 자산을 빠르게 늘릴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올라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던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더 낮다? 내 현금의 가치는 그냥 쭈르륵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금리가 내려가면 더 수익성이 좋은 시장으로 돈이 몰린다. 금리가 떨어지면은 어느 누가 그 예적금 낮은 금리에 돈을 저축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수익성이 좋은 주식, 채권 시장에 돈이 몰리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테고 최소 10%의 수익률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남들은 10%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나는 낮은 금리에 돈이 묶여서 물가 상승률도 방어를 하지 못한다. 더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쳐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기술주예요.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술주들은 많이 투자를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투자도 더 활발히 할 수도 있고 사업 확장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더 성장할 기미가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더 기술주에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자동차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할부 금리랑 기준 금리가 높다면 이자 갚는 게 부담스러워서라도 당장 자동차 사는 걸 좀 꺼려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금리가 낮아지면 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혜를 보는 종목은 채권인데요. 채권 가격은 금리랑 반대로 가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 초기에는 채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로 인한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언제 이뤄질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6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를 잘 읽어보시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조짐이 보이시면은 이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